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생산과 소비라고 경제 지문을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하게 될 텐데, 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운 듯 하지만 그래도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보던 말은 아니야. 하지만 개념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쓰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용어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잘해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뭐야? 설명의 대상이 생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자,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화나 서비스를 만든대. 그러니까 뭔가의 물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말이 이렇게 나왔네. 서비스는 뭔지 알겠어. 근데 서비스도 조금 있다가 좀 달리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일단 재화가 뭡니까? 그 다음 문장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화는 형태가 있어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이고, 뭐야? 재화는 물건이래. 선생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연필이 있죠. 연필이라고 하자. 야, 연필이 있죠. 이게 뭐야? 물건이죠. 이거를 만들어 바로 뭡니까? 생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애기들도 아는 내용이야. 서비스는 물건을 제외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모든 경제 활동입니다. 자, 서비스는 물건 뭐라고 써? 재화라고 했지. 이 물건을 제외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모든 경제 활동을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자, 뒤에 문장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게 뭐야? 물건. 이게 뭐야? 재화가 되는 거야. 그럼 공장에서 만들겠지. 그럼 만들어지면 운송하겠지. 배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통 과정 속에서 뭐 중간 상인들도 있고 이거를 포장하고 소비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한단 말이야. 이 모든 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서비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해보자. 생산이란 뭐라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됐죠? 재화는 쉬워요. 물건 끝! 그러면 서비스는 뭐야? 이 재화가 만들어져서 소비자들 손에 갈 때까지의 모든 활동들을 다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 말고도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니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 줄 때, 가령 여러분들이 그 카페에 갔어. 커피를 마시러 갔단 말이야. 또는 음료수를 마시러 갔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이 집은 참 서비스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소비가 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즉 생산은 물건을 만들고 재화를 만드는 거야.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 옮기고 보관하며 파는 행위.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봐. 세 글자 박아주자. 뭐라고? 서비스. 됐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생산의 개념이다.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생산을 하려면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대. 어려운 말이 있지만은 일단은 세 가지의 요소가 나왔죠. 우리는 동그라미 치면 돼.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대. 뭘 하려면? 생산을 하려면.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까? 뭐야? 생산을 하기 위한 요소야. 요소가 뭐라고? 첫 번째 따라하세요. 자연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토지는 자연 자원이고 자연 자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는 소리야? 토지라는 소리야. 그럼 토지하고 어떻게 돼? 자연 자원이 되는 것이겠지요. 노동은 인적 자원이며 이거는 인적 자원 중에 노동이 있는 것이잖아. 인간의 노동은 그냥 인적 자원이 되는 거야.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자본은 물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본이 뭡니까? 얘는 돈이야, 돈. 이 자본은 쪼쪼쪼쪼쪼쪼 물적 자원이 되는 것이래. 그럼 여기서 정리해봅시다. 자연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자연자원 뭐야? 토지. 그 다음 뭐야? 인간의 노동.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생산의 주요 요소가 된다. 이렇게 토지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생산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됐어요? 생산 활동은 세상에 지워볼게요. 일단 세상에 요건 빨간 걸로 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억으로 묶여 있지 않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집중해. 왜?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생산 활동은 자연에서 얻는 활동,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요 두 번째 문단에서 앞에는 뭐야? 생산을 하기 위한 요소 세 가지를 얘기했죠. 토지와 사람의 노동력, 그 다음에 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산 활동은 크게 세 가지를 줄여버렸어, 선생님.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자연에서 얻는 활동.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네. 그 뭐야?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 잘 봐봐. 이 앞에서의 세 가지 요소는 뭐야? 생산 요소 세 가지지. 그럼 이 뒤에서는 뭐야? 생산 활동 세 가지가 있지. 그렇게 요소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서 그 요소에 집중을 해줘야 돼.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연에서 얻는 활동 뭐가 있습니까? 야, 우리가 자연에서 뭔가 막 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갖고 쑥을 캐. 그 다음에 무슨 두릅 같은 걸 캐. 나무를 캐서 묻혀준단 말이야. 자연에서 얻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이건 너무 쉬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이거 뭐야? 연필이 있다고 그랬죠? 연필을 만들어줘. 이것도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은 뭔가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또는 노래를 불러? 또는 먹방을 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보면 즐겁죠? 즐겁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자면 또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아하, 재화, 즉 물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을 얻는 활동이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진짜라고 넌 감기야.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알려준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도 폭넓은 의미에서 뭡니까? 편리하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 즉 물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생산이 아니라 뭔가의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접대를 해. 뭐 식당이든 뭐 음식점이든 아니면은 그 커피숍이든 뭐 그렇게 접대, 손님을 맞이한단 말이야.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소비란 무엇일까요? 뭐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했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뭐에 집중했다? 생산에 집중했다. 이번엔 뭡니까? 소비란 무엇일까요?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비란 이렇게 란이 오잖아. 그러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아주 압축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의야. 소비란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밑줄 쭉 쳐야 되겠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비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정의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니까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 서비스 이것을 뭐 해야 돼? 구매해야 돼. 그 다음에 사용해.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소비라고 한다. 사람들은 생존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소비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연하겠지요. 뭔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산단 말이야. 소비 활동의 기본적인 주체는 가계이지만 요거 뭐야?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가정이야. 정말 쉬워요. 그죠?
뭐 엄마가 옛날에 뭐 가계부 쓴다. 요즘은 가계부 쓰는 엄마들은 별로 없는데 가계부. 그럼 가계는 뭡니까? 경제적인. 집단은 뭐야? 가정. 이게 경제 생활할 때 가장 작은 단위로 보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계 뭐라고?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얘기하는 거야. 너 여러분의 식구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단위가 개인화되면서 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의 주체를 말하는데 뭐가 소비의 주체래?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래. 어려워요? 옛날에는 경제 생활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봤다? 한 집안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소비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대에서는 소비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야? 소비자래. 소비자는 뭐야? 경제 생활을 하는 개인, 나, 너. 되겠어? 자, 선생님한테는 4학년짜리 딸내미가 있다고 그랬지? 걔도 일주일에 얼마간 용돈을 받아요. 금액은 지금 밝히지 않을게요. 그 친구도 일요일 12시가 되면 엄마가 통장에다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그 돈을 줘요. 금액을 밝힐 뻔했어. 돈을 줘요.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난 요거 사야지 요거 사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더라고. 그런데 그 4학년짜리 딸내미의 오빠가 있거든요. 남학생이야. 중딩이란 말이야. 이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알아서 막 써. 자, 계획성이 있는 소비를 하든 계획적이지 못한 소비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소비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퀄 개인이 되는 거야. 그 개인이 소비의 주체를 이야기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 소비자, 소비자, 개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 얘기했어? 생산 얘기했죠. 그 다음 뭐 얘기했어? 소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참 재밌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대. 생산에 참여하면 소득을 얻게 되면 이 소득이 있어야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너무 쉽죠? 돈을 벌어야 쓰고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만들 거 아니야. 생산과 소비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만약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을 얻을 수 없어. 소비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쉽죠? 다른 설명 안 합니다. 반대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 안 써.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두쇠야. 돈을 안 써. 그러면 이 물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겠지. 물건이 안 팔리면 이거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망하겠지.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 생산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늘어나 소득이 증가합니다. 고용이 늘어난대. 고용이 뭡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을 뽑는 걸 고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칠판 앞에서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야. 근데 학원이 자꾸 커져.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겠지. 오셔서 강의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주는 카메라맨, 또는 이걸 갖고 편집하시는 또 편집자분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노동력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야. 그럼 뽑으면은 고용이 늘어나겠지.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겠지. 요 고용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대. 어려운 말 또 나왔다. 순환 구조가 뭡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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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야. 알았어? 이 요소에서 요렇게, 요 요소에서 요렇게, 요 요소에서 요렇게, 이렇게 도는 것이 순환 구조야. 한번 볼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순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즉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소비가 증가하면은 뭐가 된대? 생산이 증가한데, 생산이 증가하니까는 사장님들의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지.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또 증가하면은 다시 소득이 증가해.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뭐가 커져? 소비가 커져. 소비가 커지면 생산이 커져. 생산이 커지면 고용. 계속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순환 구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서비스와 같은 생산활동은 제공되는 순간 소비자에게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 위에 있는 패턴하고는 조금 달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서비스 말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교육 서비스나 그다음에 무슨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재화가 없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비스와 같은 생산활동은 이것도 생산활동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제공되는 순간 소비자에게 소비가 되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라는 성질의 것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문 분석했으니까 우리 같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우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개념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에 대한 내용이잖아. 근데 먼저 생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잡아놓고 지문하고 연결한다면 여기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금방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은 뭡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딱 봅시다. 1번. 토지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부른다. 아까 이런 얘기 있었지요. 너는 맞는 이야기야. 두 번째 볼까요? 생산은 만든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 구매는 뭐야? 사는 거잖아. 그리고 사용한대. 얘는 뭡니까? 소비지. 이게 어떻게 생산이야?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 오케이. 서비스는 물건을 제외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모든 결정, 오케이. 생산은 물건을 만들고 만든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며 파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오케이.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밑줄친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밑에 이제 밑줄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보면은 자연에서 얻는 활동 중 하나는 농사이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얻는 것,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즐거움 따위를 주는 것, 이렇게 요소 3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밑줄친 기억에서는 자연에서 얻는 활동 중 하나는 농사이다. 당연하겠지. 아이돌 가수가 공연한 것은 즐거운 활동이다. 뭐야? 즐거운 활동. 3번째. 그지? 이건 재화가 아니란 말이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편리하고 즐거운 활동이다. 당연히 편리하고 즐거운 활동. 자, 어떻게 구분한다고 해서 재화가 있느냐 없느냐. 오케이?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의사가 볼펜을 찍어내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즐거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마 3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 4번.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조립해서 갖다 팔잖아. 뭐야? 재화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활동이다. 5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이다. 맞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밑줄친 기억을 봤을 때는 자연에서 얻는 것, 필요한 것을 제조하는 것, 만드는 것, 즐거움을 만드는 것,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5번은 상식선에서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하지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니?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요 행위는 2번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요 1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잘못된 아이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자, 1번. 소비의 주체는 기업, 웃기지 마. 이건 뭐야? 아까 개인이라고 했죠. 소비의 주체는 뭐? 소비자. 소비자는 뭐? 개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상해.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들어 같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잖아. 소득이 없어도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뭐 금수저야? 야, 금수저를 할지라도 그 돈 누가 만들어냈어? 니네 아빠나 니네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 소득이 없으면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분배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은 생산이라고 이 자식아. 5번.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의 주체를 소비자라고 부른다. 딩동댕. 이거는 완전 무결하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생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소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동시에 물어보고 있네요. 생산에 참여하면 소득을 얻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도 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계속 했었던 말입니다. 3번.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야, 생산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떠한 서비스는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소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됐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상해.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러 소득도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생산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소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 선택지는 큰 의미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생산에 대한 개념, 생산은 뭐야? 재화라고 하는 요소, 서비스라고 하는 요소. 서비스도 두 가지가 있었지요. 재화가 만들어서 소비자들 손에 가게까지의 것들도 있지만은 재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까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 얘기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서비스가 된다. 뭐든 재화든 서비스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거, 소비의 주체.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뭐 생산의 3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하는 방법 3가지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글들이 와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